자, 보자. 자, 1036번 얘들아.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S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Sn이 1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 제곱이래. 그때 A4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등비수열 AN이라고 준 시점에서 이미 문제가 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등비수열에 대해서 SN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지? AR의 n제곱 마이너스 A잖아. 무조건 그렇잖아요. 그럼 S의 n 플러스 3은 뭡니까? S의 n 플러스 3은 A의 R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A겠지 뭐. 됐니? 자, 여기서 이걸 빼. 그러면 S의 n 플러스 3, 밑에서 아래 걸, 위에 걸 뺄게요. S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SN이 A의 R에 n 플러스 3 마이너스 AR의 n제곱인데 AR로 묶으시면 R제곱을 묶자. 왜냐면 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n 플러스 3을 R 세제곱 바깥에 빼면 AR 세제곱이지. 그럼 이 식이 AR 세제곱에 R의 AR 세제곱 마이너스 A에 R의 n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알겠니? 됐죠? 근데 이거 한번 봐볼래? 내가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나눌게. 그럼 3분의 13 곱하기 3의 n제곱이 얘랑 똑같아져야 되지. 됐니? 그럼 R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3이죠. 그럼 여기 대입해. 대입하면 27A에다가 26A 건 이 말에 의하면 3분의 13이지. 그럼 요렇게 나누겠지. 그럼 A는 6분의 1이겠네. 됐어? 근데 A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뭡니까? R-1분의 A1이 라지 A잖아. 맞지? 그럼 R이 지금 3이라 나와 있으니까 A1에 2 나눈 게 6분의 1이니까 A1은 3분의 1이겠네. 그럼 A4는 3분의 1에다가 27 곱하니까 9겠네. 됐죠? 예. 또는 얘가 뭐야? 이 한 방에 바로 보면 이게 A3 AN 플러스 3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뭐 이렇게 보셔가지고 저 상태에서 R을 깔고 연립을 해도 풀리긴 할 겁니다. 알겠지? 등비수열이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는 거야. 자, 모두 꺼내십시오. 자, 마지막 개념 하나 남았어. 수학적 분합법. 자, 얘들아, 너네가 수학과를 가실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모르겠지만 수학과를 가시면 증명 같은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정말 다양한 증명법이 있지만 고등학생들이 크게 배우는 증명법은 대우에 의한 증명, 기류법, 그리고 오늘 배우는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세 가지 배우는 거야. 기류법은 명제에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따위를 증명할 때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증명하는 거였죠.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순간, 자 얘들아 재밌는 얘기 줄게. 루트 3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야. 근데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이야. 자, 뭔 차이지? 자, 그렇지. 루트 3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려면 다른 증명법이 필요해. 근데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려면, 자, 유리수가 아닌 거하고 무리수인 거하고 사실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허수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 3은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거하고 무리수이다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실수 체계 하에서는 같은 말이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봐. 세상에 실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트 3이 무리수이다라고 하는 걸 통으로 증명하려면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데,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증명하려면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맨날 명제할 때 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기류법이라 해가지고 결론을 뒤집어서 논리를 전개 나가다가 모순이 나오면 그만두는 거죠. 모순이 나오면은 애초에 뒤집은 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할 때는 유리수이다라고 놓으면 보통 a분의 b, ab는 서로 서인 자연수 이렇게 놓게 됩니다. 또는 정수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서 또 나오는 것이 넘기고 어떤 예를 들어 제곱수가 3의 배수이면 제곱전도 3의 배수이다 뭐 이런 거 대우로 또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그 논리를 통해 가지고 막 요래저래 했는데 서로 서인데 어떻게 배수 관계가 나오지? 야, 이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하는 게 내가 했던 거란 말이에요.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은 공부 열심히 안 한 새끼. 얼마 안 됐는데. 자, 보세요. 자, 수학적 기납법에 의한 증명은 뭐냐면, 자, 기납적인 게 뭐라 그랬지? 하나, 두 개, 세 개 넣어보면서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기납법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 말이야, 잘 봐.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증명하고 싶은 식이 있어. 예를 들어 말이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를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성준이가 1 대입하고 참이네, 2 대입하고 참이네, 3 대입하고 참이네 라고 죽을 때까지 대입을 해요. 그래서 성준이가 387,650번까지 대입을 했어. 그러면 이 명제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387,051번째에서 거짓이 될 수도 있거든. 즉 일일이 매번 대입하는 거 가지고는 일반화를 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야. 실제로 그렇죠. 근데 블랙스완이라는 말 알죠? 뭐죠? 검은 백조잖아. 응? 검은 백조가 뭐예요? 엄청 원래라면 백조 그 말 자체가 백자 흰 백자잖아, 그지? 그런데 백조가 당연히 하얘야 되는데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그 명제가 참여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조가 다 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100번째 백조까지 셌는데 그게 하얗해가지고 101번째 어떤 백조가 무조건 하얀이란 법이 없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려면은 일반화라고 하는 식의 식을 세워야 돼. 좋은 백조가 있네요. 있죠. 엄청 그 문학에서 쓰이는 말인데 또는 뭐 시사에서 경제 뭐 이런 사회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어떤 뭐 히든 카드 같은 그런 걸 보통 그렇게 쓰는데요. 실제로 있네요. 실제로 있지 당연히. 흑곤. 자 보세요. 권위가 수원이. 나 몰라. 자 봐봐. 너네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겁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아니? 페르마란 아저씨가 사실 변호사거든요. 수학자가 아니야. 근데 수학을 취미로 하던 사람이야. 근데 페르마가 수학을 취미로 하던 사람인데 엄청나게 그 이제 뭐랄까 취미 생활이다 보니까 뭐 정식으로 논문을 이렇게 발표한 것도 한 번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종이에 끄적거리면서 생각에 잠겨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페르마 아저씨가 죽고 나서 그 사람 아들이 막 연습장이나 낙서장에 이렇게 막 찌끄러기 막 이렇게처럼 낙서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출판한 게 페르마에 대한 어떤 그 공식집이야. 근데 그 페르마의 어떤 대부분의 정리들이 다 증명이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것은 이렇다라고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는 B다 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 없이 어떤 직관들을 많이 던져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수학자들이 페르마가 싼 똥을 다 채웠어 거의. 뭐 오일러라는 아저씨가 제일 많이 채웠어. 다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고 그게 다 참이었다고. 와 페르마 위대한 수학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라이프니츠나 오일러나 뭐 엄청 유명한 뭐 가우스도 마찬가지고 그 페르마에 대한 그 공식집에 있는 걸 보고 수학적으로 다 증명을 했어. 그런데 뭐 뭐랄까 오일러의 정리 이런 식으로 안 붙고 페르마의 정리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똥은 딴 사람이 치웠는데 결국 그 직관을 처음 던져낸 사람이 페르마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 페르마의 뭐 소정리 뭐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야. 자 그런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뭐냐면은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이 z의 n제곱입니다. 그런데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에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이걸 경이로운 방법으로 증명했으나 공책이 그러니까 종이가 부족해서 증명을 따로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언어 유희로 많이 사용되지. 난 이걸 알고 있으나 뭐 댓글창이 부족해서 많이 본 것 같아.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페르마 믿고 그러니까 패러디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실제로 자신은 이것을 경이로운 방법으로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에서 자연수에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경이로운 방법으로 증명했으나 종이에 적지 않겠습니다. 칸이 부족해서 라고 쓰고 당대 네로라는 수학자들이 정확하게 300년 넘게 도전했는데 아무도 이걸 못 깼어. 그래서 막 진짜 페르마의 마지막 마지막 정리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안 풀려서 마지막 정리야. 이건 이미 증명됐어요. 지금은. 그런데 됐어요? 앤드류 와이드라는 미국 수학자가 지금 살고 있는 수학자가 했어요. 그런데 잘 봐. 이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 제곱일 때는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치? 근데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퍼즐을 한 50조각 맞추라고 돼. 퍼즐을 한 50조각 맞춰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즐이 한 만 조각이 있어. 그걸 맞춰야 돼. 그러면 와 이거 존나 힘들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수학을 안 배우는 사람도 쉽게 그 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세계 7대 난제라고 하는 뭐 리만 가설이나 뭐
포엔카레 정리 뭐 이런 것들은 식 자체도 이거 인간의 언어가 아니야. 식을 이해 못해 일단. 그런데 이건 어때? 그런데 이해되잖아요. 고등학교 수학만 나와도 이해하잖아. 그래서 퍼즐이 한 50조각으로 보여. 근데 아무리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엄청나게 좌절을 많이 했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뭐 실제로 이름 뭐지? 존나 유명한 사람 있는데 존 내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시균형. 어? 내시균형. 내시의 뭐 게임 이론, 경제 뭐 이러면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원래 수학자야. 그런데 그 사람이 페르마 마지막 정리하다가 정신분열증 걸려서 실제로 말년을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알겠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당대의 수학자들한테 좌절감을 줬던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해설해 주세요. 뭐? 난 못해요. 자 보세요. 왜 못하는지 얘기해줄게. 잘 봐. 야 300년 동안 가우스도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자 봐봐. 보세요. 이게 있잖아. n의 특정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수학자들이 실제로 뭐 증명했어. 뭐 7일 때는 안 된다. 뭐 누가 했고요. 뭐 5일 때도 안 된다. 6일 때도 안 된다. 이런 특정 숫자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수학자들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일반화를 못 시키는 거야. 일반화를. 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야 이게 증명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수학적 기반법이에요. 알겠지? 숫자. 응? 각 미지수에 들어갈 숫자가 뭐예요? 뭐가? 지금 풀렸대요. 아니 저게 안 된다는 걸 풀었다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걸 풀었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풀었다고. 자, 근데 그걸 어떻게 봐봐. 증명 방식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해봤겠지. 그런데 앤드류 와일즈라는 그 수학자가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뭐 이런 정수론이나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타원에 대해서 타원, 뭐 포물면, 타원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그 시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어. 수학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은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식에 대해서 이거를 타원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그 앤드류 와일즈가 그럼 이 얘랑 1대1 대응으로 연결되는 타원 방정식에 대해서 그럼 이 방정식에 근이 없는 거를 보이면은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일 수 있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존재하지 않는다를 바로 보인 게 아니고 얘랑 같은 구조를 가지는 어떤 타원 방정식을 세워서 그 타원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이야. 한 10년도 안 됐어. 그래서 이거 증명하고 되게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졌죠. 원래 유명했지만 검사가 핸드폰 그만 만질래? 그런데 좀 재밌는 이야기는 이게 증명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고 수학자들이 되게 낙담에 빠졌다 그래요. 목표를 이뤘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밀레니엄 난제라고 해가지고 세계 7대 미스터리에, 그러니까 세계 7대에 풀리지 않는 수학식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증명된 거야. 그 중에 하나에 증명된 게 뭐냐면 페르마의 진짜 마지막 정리. 아니죠. 하나 증명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엔카레 추측이요. 포엔카레 추측. 지금은 추측이 아니고 증명이죠.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진짜 어디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수학의 실제 난제요. 네. 지금 그 중에 7개 중에 하나 증명됐어. 그 사람 증명한 사람 누구냐면 러시아의 되게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그 뉴턴이랑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현대 수학자고
그게 뭔데? 괴테. 아무튼 그 사람이 검. 증명을 했는데 프랭카르 추측이 뭐냐면 그 이거예요. 우주의 모양을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주의 모양이 8개가 있는데 가능한 게 그 8개 중에서 이 하나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를 증명한 방법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주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형사가 범인을 잡는데 얘가 범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사가 범인을 잡는 그 방법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러시아 수학자 페렌만? 맞아. 페를만.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신. 여기 나와 있어. 아니 그거까지 못 봤어. 네. 전달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취미니까. 자, 보세요. 굉장한 신덕이신데. 자, 보세요. 수덕이다 수덕. 수학 덕후가 아니고요. 그냥 과학을 좋아해요. 잘 봐.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이 계속 생각할 거 아니야.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미 배우잖아. 그치? 근데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서 절대로 그걸 넘볼 수 없다 그래. 볼 수 없다 그래.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우주가 대충 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원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카레 추측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밧줄로, 자, 정확한 내용은 이거예요. 3차원, 그러니까 닫힌 경계 내에 있는 3차원 구면체를 밧줄로 묶었을 때 그 밧줄을 당겨요. 그랬을 때 한 군데도 벌리지 않고 밧줄을 한 지점으로 모을 수 있다면 그 그 입체 도형은 구면체와 위상 동형이다라고 하는 게 포인카레 추측이에요. 자, 그런데 자, 쉽게 얘기해서 닫힌 경계 내에서 정해진 경계 내에서 어떤 도형을 밧줄로 감아. 그리고 한 지점에서 밧줄을 당겨. 머릿속으로. 한 지점에서 그 밧줄을 당겨. 그랬는데 그 밧줄이 한 군데도 걸리지 않고 다시 내가 있는 대로 돌아온다면 내가 그 감아놓은 그 모양은 동그라미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게 포인카레 추측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 이런 거야. 만약에 있잖아. 자, 봐봐. 이게 왜 하고 있지? 맞아요. 자, 보세요. 콜럼버스가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치자. 그래서 얘기하죠. 지구는 둥글다. 말은 안 아니에요. 어쨌든 콜럼버스가 타고 떠났잖아요. 자, 봐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지, 그지?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지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다고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추측이다 이거야. 도넛 모양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돌았을 수도 있잖아요.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응? 우주에서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얘기잖아. 아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해요? 10년도 안 됐어요. 좀 들어보마. 우주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젤란의 방식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에는 다 동그라미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은 위성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우주를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바퀴 돌았다 해가지고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는 비약이다라는 거야. 지금으로는 도넛 모양일 수도 있으니까. 지구 공동설 그거. 나가리 좀 닥쳐줄래? 네. 자, 잘 봐. 그랬을 때 밧줄로 봐봐. 도넛 모양이라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밧줄로 이렇게 한 바퀴 감아. 그래놓고 이걸 당겨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서부터 당겼을 때 여기서 자, 아무튼 이 가운데를 이렇게 감고 어느
어느 지점에서 당겨. 그러면은 이 도넛 모양이라면 이 도형을 이렇게 감을 때 이 부분이 감기겠지. 감기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묶일 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꽉 묶일 거야, 아니야? 오히려 처음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맞지? 이러면은 구형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뭔가를 이렇게 밧줄로 칭칭 묶었을 때 내가 그 밧줄을 감아요. 다시 돌리고. 그런데 한 군데도 걸리지 않고 딱 돌아오려면은 구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각형이 응? 뭐라고? 사각형이 사각형? 자, 근데 봐봐 얘들아. 그 위상동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위상수학에서는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구형이나 다 사실 같은 도형이야. 뭐냐면 잘 봐. 위상수학은 대충 보는 거야. 대충 보는 거. 진짜 실제로 그래요.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야.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빨대는 구멍이 2개인가 1개인가 라고 하면은 빨대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나오는 구멍이 있지. 그치? 근데 위상수학에서는 그냥 구멍 1개야. 왜냐하면 얘를 계속 압축하면 그냥 구멍 뚫린 동그라미가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런 컵 모양하고 뭐 어떠한 방식이든 그 가운데가 구멍 뚫려 있는 어떤 뭔가 도형이 있다면 그냥 다 똑같은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상수학 입장에서 보면 성준이도 빨대야. 알겠지? 왜? 아가리로 그냥. 나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근데 결국 얘를 압축시키면 어때? 그럼 구멍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상 동형이다라고 하는 건 대충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푸엔카레가 근데 이거를 역시 수학적으로 증명을 페렐만이, 자 이것도 역시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은 다 실패했는데, 페렐만이 그냥 한 37페이지 정도 되게 작은 논문을 별로 안 유명한 저널지에다가 투고를 했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로또를 그냥 길바닥에 뿌려놓은 거야. 당첨 로또를 그냥 이면지에 써가지고, 당첨 번호를 이면지에 써가지고 길에 버려놓은 수준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동네 어떤 지역신문, 동아일 뭐 이런 과학동화 뭐 이런 데다 그냥 실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발견하고 와 이거 뭐야 해가지고 하버드에서 그 페렐만의 공식이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해설서 한 1000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이다라고 증명이 돼가지고 페렐만이 푸엔카레 추측을 뭐 증명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나머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수학자들이 하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증명도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론하고 접목되는 게 보이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참 조용히 봐. 예를 들면은 지금 또 엄청 유명한 게 뭐냐면 리만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만 합, 리만 급수 이런 걸로 유명한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리만 적분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적분이 결국 리만 합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좋네, 10분인데. 자, 봐봐. 그 리만 가설이 뭐냐? 소수 있잖아, 소수 얘들아. 소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수. 소수가 진짜 비밀이 많은 숫자거든. 소수하고 소수를 곱하면 어떤 숫자가 되는 건 알죠? 3, 7, 21 이런 것처럼. 그런데 어떤 숫자를 소수들로 바꾸는 것은 지금도 노가다를 끼워야 돼. 컴퓨터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소수는 이렇게 비밀이 아직도 안 풀렸어. 소수를 한 방에 찾아내는 공식 같은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소수들이 암호로 쓰이고 있어. 암호로. 실제로 여기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여기니 블록체인 기술에서 다 소수 쓰이고 실제로 암호학에서 중요한 숫자가 소수란 말이야. 근데 리만 가설은 뭐냐? 그 소수들을 모아다가 어떤 특정 수식에다 집어넣어 보니까 걔네들이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숫자들을 모아다가 뭔가를 딱 수식에다가 넣어 보니까 그 점들이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도 놀랬어. 여기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마치 이런 거죠. 성준이가 길 가다가 어떤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 오산중 출신인 거야. 존나 신기한 거죠. 성준이 입장에서. 나는 그냥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오산중 출신인 거야. 그럼 뭔가 그 사람들, 내가 말을 걸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이. 그냥 3을 넣든 5를 넣든 7을 넣든 어떤 모든 숫자들을 집어넣어봤는데 아무 연관이 없는 소수들을 넣어봤는데 걔네들의, 정확하게 말하면 거야. 함수값이 항상 0인 거야. 어떤 함수값이. 그 제타 함수의 0점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함수값이 항상 0인 거야. 그럼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지금. 그래서 리만 가설이 풀리기를 반대하는, 이미 음모론거나 풀렸는데 뭐 그것을 발표 안 하고 있을 것이다. 왜? 해킹 때문에. 뭐 이런 소수의 비밀이 풀리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이런 거지. 그 리만 가설을 조금 변형한 식. 그 함수값이 0인 점들을, 그 숫자들 모아다가 그 점들의 간격을 조사해봤어. 근데 그 간격이 양자역학에서 어떤 원자들이 움직일 때 내는 에너지에 관련된 수식하고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쌉소름이 돋은 거야. 씨발 전혀 소수 연구하고 있는데 양자역,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원자들의 움직임에 관련된 거하고 수식이 똑같아. 이거 진짜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상황이야 지금 그냥. 그래서 양자역학은 니네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니네 화학에서만 많이 하는 거죠. 뭐 오비탈이 어떠니, 궤도가 어떠니, 주양자수가 어떠니, 뭐 스핀이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렇지? 나중에 대학 가면 더 자세하게 배워요. 뭐 에너지 준위가 어떻고,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빛을 내는데 그 형광, 인광 이러면서 그 루미네센스에 의해서 뭐 빛의 파동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소수가. 세상을 이루고 있는 진짜 뭐 만약에 신이 있다면은 이런 거를 설계할 때 굉장히 뭐 신은 진짜 엄청난 뭐 수학자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증명하는 거 해보자. 진짜 제일 신나 보이셨어. 하나도 안 신다. 검색에서 말 끊어가지고. 자, 봐. 자, 얘들아. 수학적 기납법칙 몇 개 없어. 딱 예제 한 3-4개만 풀고 끝내기 알겠지? 자, 제일 첫 단계는 반드시 시작 지점을 조사해야 돼. 자, 얘네다가 이를 대입해봐. 얘네다 이를 대입합니다. 즉, 처음부터 그렇게 되느냐를 보이는 거야. 알겠지? 이를 대입해.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좌변에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1이죠. 우변에 1 대입해. 1이죠. 참이네.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규칙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야. 자, 맞니?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n에다가 k를 대입합니다. n에다가 k를 대입해. 그랬을 때 그것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 맞다라고 하자. 맞다 치자 이거야. 다시 말하면 1을 대입하는 이유는 내가 이게 맞았을 때, 결국 맞았을 때 첫 번째부터예요 라는 걸 보이기 위해 첫 번째를 밝혀준 거고, 진짜 본론은 이거부터야. K를 대입했을 때 그 식이 맞다 치자 이 말이야. 즉 치자. 다시 말하면 1부터 K까지의 합은 이 식에 의하면은 2분의 K의 K 플러스 1이겠죠. 이게 맞다 치자고. 됐니? 그랬을 때 세 번째로 보여야 되는 게 그 K 다음 항이 성립하는지를 보자는 거야. 그 다음 항이 성립하는지를 보자는 거야. 만약에 이게 성립하면은 K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성이 증명이 된 거야. 아니 K가 성립한다 쳤을 때 그 다음 항이 되면 K가 아무 숫자여도 아무 숫자가 들어가도 그 다음도 맞을 거니까 그냥 전체가 다 맞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랬을
그랬을 때 k 플러스 1번째 항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건데 만약에 성립한다면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 간에 그 다음도 맞을 거니까 그거보다 큰 숫자 집어넣으면 그 다음도 맞을 거고 그럼 전체가 다 맞을 거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 항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이게 니네가 풀어야 되는 일이야. 잘 봐. 자,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내가 2번에 의해 적어준 거지. 2번에 의해 적어준 거지. 그치? 근데 그 다음 항이 성립하는지를 본다는 거는 k 플러스 1번째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k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좌변 우변에 k 플러스 1을 적어줘. 똑같은 걸 적어줘. 그랬을 때 얘 한번 봐봐. 얘가 2분의 2배의 k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얘를 묶으면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으시면 k 플러스 2가 되겠지. 얘도 등차 서열의 합이니까 다 더하면 2분의 k에 k 플러스 1 K 더하기 k 더하기 2네. k 더하기 1이고 k 더하기 2지. 항이 k 더하기 1개고 이게 더하면 k 더하기 2고. 자, 좌변음의 가수명이 다릅니까? 같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3이다. 자, 가정에 의해서 그 다음 번째 좌변우변에 똑같은 것을 더했더니 얘는 얘대로 식을 정리하고 얘는 얘대로 식을 정리해. 그것이 같은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모든 숫자를 일일이 대입하지 않아도 n번째에서 다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3분의 1 더하기 3, 5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n-1 2n 플러스 1 분의 1은 2n 플러스 1 분의 n이 수학적으로 성립하는지를 증명해야 된대요. 자, 보십시오. 자, n에 1 대입해. 첫 번째 단계야. n에 1 대입해. 여기에 일반항에다 1 대입하는 거니까 좌변은 1, 3 분의 1이 되고요. 우변은 3분의 1이 되니까 3이 됩니다. 두 번째 1, 3분의 1 더하기 3, 5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n-1 분의 1 2n 플러스 1 분의 1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항까지의 합도 그 공식에 들어맞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 다음 항은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을 더하는 거야. 정확하게, 쏘리, k입니다. 이거 k로 바꿔야 돼. 미안합니다. 왜냐면 지금 n이라고 문자를 n번째까지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k번째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럼 k에다가 k 더하기 1을 대입하면은 2배의 k 더하기 1 2k 더하기 3 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로 갑시다. 자, 가정에 의하면 얘들아, 이 가정에 의하면 k 더하기 1까지의 합은 지금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k 더하기 1 대입항까지지, 그지? 여기 오른쪽에 k 더하기 1 대입항까지잖아. 그럼 이 모양이랑 똑같기 위해서 이게 k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1이 좌변으로 바뀔 거야. 가정에 의하면. 그럼 오면 뭐가 됩니까? 통분하셔야지. 얘는 2k 더하기 3, 2k 더하기 3 곱해주면 2k 더하기 1, 2k 더하기 3 분의 k에 2k 더하기 3 더하기 1 2k 더하기 1 2k 더하기 3 분의 2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니까 1, 1, 2k, k k 더하기 1, 2k 더하기 1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러면 우연히 2k 더하기 3 분의 k 더하기 1인데 얘가 2에 k 더하기 1 더하기 1 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 그치? 자, 가정에 의한 거하고 실제 계산한 거하고 어때요? 같죠? 그래서 참이다 라고 보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냥 이게 다야. n번째에 대해, 즉 k번째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시고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서 그 다음 항을 좌변우변에 더해준다. 알겠지? 그리고 그 좌변은 추세에 의해서 정의를 하시고 우변은 직접 계산을 해요. 모양이 똑같으면 참인 거야. 논리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더하기가 힘드니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이 성립한다면 무한히 자가 증식이 가능한 거야. K가 성립하면 그 다음도 성립할 것이고 또 K가 커지면 그 다음도 성립할 것이고 그럼 뭐가 들어와도 그 다음에 성립한다면 다 된다는 거죠. 그게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자, 숙제는 얘들아 자, 1064번 센입니다. 센 1064번부터 1038번까지 아니다. 3일절도 좀 껴있으니까 좀 더 하자. 3일간 하고 봐요. 낮 시간 똑같겠구나. 1064부터 1038번까지 1038까지. 네,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 두 문제 정도 813, 814 이 두 문제 정도는 해봐. 알겠지? 쌤 몇 시에요? 그래. 화요일. 네. 화요일 어? 화요일 몇 시에요? 똑같이 하죠 뭐.